안녕하세요. 카리타스 신팅의 강병호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텐데 다양한 캘리그라피 일과 그와 확산되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강병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멘토링 코리아의 강사님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누다가 가려고요. 앞에 이렇게 막 꽉 채워서 PPT를 만든 이유는 그나마 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누구랑 높은 분이랑 어떻게 했다니 아니면은 좋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었다니라고 그나마 하고 싶어서 한 장 했지 지금부터는 실패했던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어제는 제가 예전 직장 다닐 때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디자인 시안을 전달했다가 업체를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어제 누워가지고 좀 어제 일찍 누웠어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으면 울면은 여기가 이렇게 눈물 자국 생기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여기 눈물 자국이 생기고 시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제 옆에 같이 이제 전 쉐어하우스 지내는데 남자애한테 나 까였어. 뭔데요? 한번 봐요. 이렇게 봤는데 형 너무했네. 디자인 이건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워드에 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네. 이게 그 놀라운 리플렛이구나. 너 너무 대강해서 보낸 거 아니니? 맞고요. 근데 디자인 회사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부딪히는 거지. 제가 왜 창업을 하게 되었냐면 작년 독일 여행이 저한테는 이제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독일 여행을 가게 됐는데 독일의 소셜 임팩트 랩이라는 데를 방문하게 됐었어요. 여기는 뭘 하는 데냐면 JP 모건이라는 큰 금융권 회사가 소셜 임팩트 랩이라는 곳에 공간과 모든 인건비와 비용을 지급해주고 소셜 임팩트 랩은 8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팀들을 디렉션 주는 회사였었습니다. 같이 간 동료랑 이 디렉터를 보는데 제가 남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디렉터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나도 이런 공간에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 벽에 그 당시에 걸려있던 팀들인데 이 소셜 임팩트 랩이 8개의 팀에서 뭐 노인을 아니면 환경을 아니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그려주고 이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기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를 도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찰나에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 지낸다고 했는데 저희 어느 날 이제 유기견 3마리가 저희 쉐어하우스 방에 입양되게 됩니다. 그 쉐어하우스는 혼자 지내는 공간이 아니니까 저희 6명, 7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유기견을 입양하자 말자라고 했는데 한 명의 친구가 유기견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를 입양하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 그래 입양 한번 해보고 너가 한번 잘 키워봐 라고 했는데 그날 3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 마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2마리가 더 들어오니까는 놀래가지고 또 막 유기견이다 보니까 무슨 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왔던 강아지들이니까 막 역한 냄새도 많이 났었어요. 보고 놀래서 징그러워가지고 저는 방에 올라갔었었는데 첫날에는
이 유기견을 세 마리를 입양하고 그 친구와 옥신각신하면서 두 마리를 다시 내보내라 마라 이런 커뮤니케이션 중에 결국 세 마리를 다 키우게 됐고 그 세 마리를 키우면서 질문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 친구에게 이거 유기견 이제 세 마리 입양했는데 앞으로 몇 마리 더 입양하고 싶어? 몇 마리나 더 너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처음에 유기견을 데리고 올 당시에는 7마리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7마리의 강아지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상상하니까 저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는 상태가 그 당시는 아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3마리 지금 키우고 있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다. 더는 못 키울 것 같다. 3마리가 저에게는 최대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줬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기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입양할 수 있는 거는 3마리가 최고인데 몇 마리나 더 입양할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규모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 퇴비로 변환되는 배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이렇게 납품해주고 무상으로 납품해주고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받아지는 그 배변들은 봉투에 담아져서 퇴비가 되니까 이 퇴비를 이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다시 유기견 보호센터에는 배변 봉투를 주고 유기견 보호센터는 일반 쓰레기에 담던 많은 일반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그걸로 또 경제적인 그쪽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좀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템을 가지고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놀랍게도 307개 지금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만 307개고 그 중에 대전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3만여 마리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안락사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적 비용이 100억 정도 든다고 하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봉투에다가 담으면 바로 퇴비가 되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묵혀두면 퇴비가 되는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계속 탈락 중이에요. 윤민창의재단, 아시아 소셜 벤처, 어벤처스 포럼 뭐 이런데 발표를 하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방어 체계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모델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탈락되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래도 이제 슬럼프가 올 거잖아요. 내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뭔가 누구를 도울지에 대한 독일에서 본 그 회사처럼 만들려고 뭔가 하나하나 도와가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과는 나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추석 때는 집에도 안 내려가고 그냥 집에서 계속 10일 동안 쉬었어요. 쉬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그나마 내가 제일 잘 나갔었던 어떤 큰 뭐 프로젝트 아니면은 성과, 취업 스토리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고 이 성과가 어디서 왔고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가면서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놀라운 걸 좀 발견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중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한 열 몇 명의 분들이 기억이 나서 그분들 위주로 포스트잇을 적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을 세부적으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어떤 이제 뭐 고객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메모를 해봤죠. 그것도 한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내가 꿈꾸던 회사에 취업을 했었어 라는 걸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인간관계와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혼자 저만의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어떤 경로에서 이런 성과들이 났지? 처음에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 열심히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번 건넸고, 상대방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함께 결과물을 만들었던 게, 제가 살면서 지금 31살인데, 살면서 경험했던 열 몇 가지의 좋은 성과들, 그리고 열 몇 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의 시너지, 대표적인 만남 열 몇 명 포함해가지고 시너지가 이렇게 났구나라는 프로세스도 경험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때 고객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한번 더 잘 듣고 이야기를 건네고 같이 성과물을 내봐야지라고 고민도 하는 추석 기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어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섰나라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멘토링 코리아 같은 경우도 아는 어떤 예전에 만났던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을 만난 이유는 또 다른 어떤 모임 장소에서 만났던 분이더라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혼자 마치 이제 성경의 계보 쓰듯이 써봤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이런 결국에는 쭉 타고 올라가는 것들에 이제 첫 번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남이,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고 함께 동력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는, 그리고 힘들 때 힘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에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저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분이 날 근데 왜 만났었을까? 라고 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요만한 그 전도지, 소책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요 소책자를 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때 만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분 안에서 나는 견인되어져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정말 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데 취업했었고요. 이런 데에 성과를 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도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었다면, 제가 추석 기간 동안 제 삶을 이렇게 역산해보면서 역추적해 가 보면서 발견했던 것은,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누군가의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함께 하자라는 기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누구를 도울까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주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나로부터가 아닌 나의 어떠한 뛰어난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바라보니 앞으로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위로와 믿음이 주어져서 되게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뭔가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면서 더욱더 누구를 도울까라고 고민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실패들,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그 숨겨진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고 경험해왔던 것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 계획 안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되실 텐데 그 자리에 가면서도 감사함으로 새롭게 또 도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좀 만나는 계기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